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 채널 성공마침 표지인의 박형 지인입니다. 이전 영상은 농지증에 관한 기본 개념과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회에 걸쳐 농지경매 입찰 시 농지증 100% 발급받는 방법에 대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를 취득할 경우 대부분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증 첨부 없이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특히 농지경매의 경우 특별 매각 조건으로 농지증 제출을 요구합니다. 매각 허가 결정 기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 시 매각 불허가에 입찰 보증금은 몰수당하게 됩니다. 경매로 나오는 농지는 농지증 발급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만에 하나 내가 낙찰받은 농지가 농지증 발급이 안 된다면 문제가 되겠죠. 이번 영상과 추후 영상을 통해 농지증 발급이 안 될 경우 대안을 제시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지증 발급이 안 된다고 할 때 나만은 발급받을 수 있는 능력치를 올려보겠습니다. 농지증 신청 반려 통지서를 통한 농지증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낙찰받은 농지가 농지증 반려가 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소중한 돈이 날아가 버리니까요. 반려란 농지증 발급을 안 해주겠다는 것이죠. 농지증 반려 통지서를 받았다면 포기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등기 예규인 농지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이 문제 해결의 첫 번째 키입니다. 농지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제3조를 보면 농지증 첨부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항목은 타목입니다. 제3조 타목의 핵심은 지목은 농지이나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농지가 아님이 증명되는 토지는 농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이란 농지증 신청 반려 통지서를 말합니다. 농지증 신청 반려 통지서를 첨부할 경우 농지증 없이 등기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다만 농지증 신청 반려 통지서를 첨부한다고 농지증 첨부 없이 등기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반려사유란에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야만이 위 등기예규에서 말하는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꼭 기재되어야 합니다. 사례로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목이 농지이나 실제로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어 대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기존 주택부지로 사용되고 있어 농업경영에 부적합하다는 취지가 기재된 관할업장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반려 통지서와 그 지상에 건축물이 소재한다는 건축물 대장 등본을 첨부하였다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 첫 번째 사례는 농지증 신청 반려 통지서를 첨부했는데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으로 인정해준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면적 1653제곱미터의 농지에 주택이 있으므로 농지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자격증명 발급권자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반려 통지서는 위 서면에 해당되지 않는다. 두 번째 사례는 농지증 신청 반려 통지서를 첨부했는데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으로 인정하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두 가지 사안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건축물 대장의 유무입니다.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건물이 있는 경우 농지증 발급입니다. 시골에는 사진처럼 한 필지에 두 채 이상의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더불어 지목은 대지가 아니라 전 또는 답. 여기서 토지만 경매로 나왔을 경우 법정지상권은 배제하겠습니다. 법원은 특별 매각 조건으로 농지증 제출을 요구하죠. 핵심은 건축물 대장의 유무. A주택은 건축물 대장이 있고 B주택은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채의 주택이라도 건축물 대장이 있다면 그 필지 전체는 이미 농지법상의 농지가 아닙니다. 이 사안을 쉽게 이해하려면 농지의 개발 건축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농지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 전용과 개발행위, 최종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의 허가를 복합민원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공적 정보인 건축물 대장이 있다는 것은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것. 해당 관청에서 합법적으로 건축 허가를 내주었고 이것은 이미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전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농지 전용, 개발 행위, 건축 허가를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 행위가 이루어졌으며 단지 준공 이후 마지막 절차인 지목 변경만 하지 않았을 뿐 해당 토지는 사실상 대지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한 가지 사례를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목은 전인데 건축물 대장은 없고 건물 등기부만 있습니다. 지목이 전인 토지만 경매로 진행된 경우도 농지증 제출을 요구합니다. 등기부 등본이 있다는 의미를 알면 앞의 사안처럼 이해하면 됩니다. 건물이 허가 절차에 따라 건축되고 사용 승인을 받으면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고 건축물 대장을 근거로 건물주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됩니다. 사용 승인이 난 후에 건물 등기가 이루어지면 보존 등기 원인 사유란에 사용 승인으로 인한 보존 등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건물이 건축되었다면 이 사안도 단지 지목 변경만 하지 않았을 뿐 이미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전용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건축물 대장 없이 건물 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채권자 대위권, 법원의 직권명령에 의한 보존 등기가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 건물까지 일괄로 매각이 진행됩니다. 건물 등기부 등본은 있는데 건축물 대장이 없다는 건 건축물 대장이 분실, 소실되었다는 것일까요? 관리를 소홀히 한 해당 관청의 잘못으로 인해 농지증 발급을 거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임을 인지시키면 협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위두사안 농지증 반려통지서 반려사유란에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보겠습니다.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반려통지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 반려사유가 신청 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라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반려사유로서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 잡목이 있고 주변 일대에 석회강이 조업 중이며 사실상 경작이 불가능함이라고만 기재되었다면 농지가 아닌 토지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핵심은 반려통지서 반려사유란에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라는 문구로 기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등기 예규. 말 그대로 예규일 뿐 법적 구속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등기 예규 또한 전적으로 등기공무원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이 과정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죠.
농지증 발급 기간이나 법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해석과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농지증 발급 기간인 해당 관청에서 반려 통지서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 농지증 신청 반려 통지서의 양식조차 비치해두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농지가 아니라는 자의적인 판단에 농지증 발급을 막무가내로 거부하는 공무원을 만나면 당황스럽겠지만, 아쉬운 놈이 우물 판다고 본인이 직접 설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반려통지서 양식을 준비해 가거나 등기 예규 등 법률적 근거를 통해 담당 공무원과 협상 아닌 협상을 해서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핵심은 농지증 발급권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또 법원에 따라 적용하는 범위와 재량권이 다르다는 것. 그래서 사안에 따라 정답이 아닌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낙찰자의 문제 해결 능력에 의해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농지 원상복구 계획서를 통한 농지증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공 마침표 지인의 박형 지인이었습니다. 생유베리 감사합니다.